내용 뭐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문구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데 하나 더요. 그 사실 그 김근식 교수님 여기 보면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고 카카오톡 내용을 주고받은 시간이 오후 11시 22분, 오후 11시 25분, 밤 늦게예요. 이건 그날의 시간이고 대략 이게 그럼 이준석 당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이니까 입당을 전후한 시점이라고 보면 무방한 겁니까? 저도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날짜는 캡처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 내용의 맥락을 보면 이준석 대표가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 있을 때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총장직을 그만두고 정치의 뜻을 품고 정치 활동을 시작했을 때 입당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와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잖아요. 패싱 입당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패싱 입당 이후에 당시 당대표인 이준석과 입당했던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됐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서서 중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예. 이제 그런 맥락을 우리가 전제해 놓고 본다면 아마도 저 맥락에서 나온 문자는 그 즈음, 그러니까 2021년 아마 7월, 8월 이 즈음에 아마 주고받은 문자인 것 같고요. 예. 뭐 명태균 씨 스스로도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나게 해주는데 자기가 역할을 했다고 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맥락에서 주고받은 문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밤 11시 22분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게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야행성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신빙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당 전후한 시점이고 네. 이 당시가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당시에 이제 당대표였기 때문에 오후 11시 29분 그날의 저녁 늦은 밤 늦은 시간이고 시점은 그 정도다. 입당 시기 전후로 해서. 이동학 의원님. 네. 결국 이게 모르겠어요. 잠시 뒤에 또 대통령실은 우리 오빠가 아까 이제 김기웅 부대변인님 언급도 나왔지만 김건희 여사 친오빠라는 해명도 나왔는데 이런 내용의 오빠의 호칭 그거 간에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 의지하고 뭐 마치 기대는 듯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고요. 특히 국민들에게 사과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분에게는 바로 문자로 사과까지 바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저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 대통령 선거 이 과정에서 저렇게 사과도 하고 근데 오빠가 이해 안 간다는 말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오늘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빠라는 분이 입당 전부터 대선 뛰는 내내 철이 없었던 건 맞다. 이렇게까지 사실 확인도 해주고 그리고 다른 오빠는 알지도 못한다. 대화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 물론 이 용서받을 일도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 문자의 전후를 보게 되면 저게 이준석 대표를 만난다는 것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만난 적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 나온 대통령실의 해명이 추후에 이거 거짓으로 또 드러나는 것 아닌가라고 첫 번째 문자에서도 이 해명에서도 어찌 보면 명태균 씨 2번 만났다고 했는데 그 뒤로 그 다음 날 바로 4번 만났다 이런 정황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저는 굉장히 좀 그 거짓 해명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오빠라는 사람은 대통령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도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의원도 그 오빠가 마치 대통령인 듯한 얘기까지 했는데요. 잠시만요. 이게 사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까지 집어삼킬 만한 여러 파장 있는 카카오톡 내용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지금 이제 내일 재보궐선거 앞두고 금정에서 유세 중인데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어떻게 부르는지 밝히는 건 부적절하지만 안 좋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한동훈 대표 저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플 거예요. 특히 내일 재보궐선거 투표일인데 오늘 대형 악재가 터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그동안 명태균 씨가 지금 한 달 넘게 뭔가 이 여권 관련해가지고 특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언급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처음으로 대화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가 됐고 그 내용을 또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해줍니다.
사실 저 내용이 저게 진짜냐 아니냐 원래 저런 메시지가 올라오면 예. 저 메시지의 사실관계부터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메시지가 진짜 캡처본인데 예. 진짜 저 조작된 거 아닌 거냐 이런 의혹이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바로 확인해 줍니다. 맞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용도 맞다라고 확인해주고 저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오빠는 친오빠라고까지 확인을 해주잖아요. 뭐 그런 셈이 됐어요. 예, 대통령실이. 그렇기 때문에 저 내용들이 이미 기정사실화가 된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또 지역 유권자들에게 파급될 효과를 보면 예. 저 내용에 대해서 한 대표는 상당히 걱정스러울 것 같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그 며칠 동안 나왔던 얘기 중에 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사이가 어떤 관계냐라는 얘기들이 세간에 돌았어요. 예. 그럴 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평상시 호칭이. 예. 그런데 그게 오늘 저 메시지를 통해서 일단 확인이 된 거죠. 여기 보면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에서 그런 호칭. 그 호칭이 일단 나왔어요. 첫 번째는 여사가 명태균 씨를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저 호칭으로 일단 확인이 된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거기에 보면 완전 의지하는 상황에서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제가 그 명 선생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에서라고 한다면 예. 명태균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과연 허풍쟁이의 얘기인지 아니면 정말로 명태균 씨가 이 여권 전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하는 얘기인지 저 예.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오늘 저 문자를 통해서 제공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집권 여당의 대표 최근에 물론 노용산과 많은 각을 세우고 있는 한동훈 대표지만 보시는 그대로 조금 전 부산에서 한 얘기입니다. 관련 영상이 들어오면 제가 곧바로 편집해서 알려드릴 텐데 한동훈 대표 얘기는 뭐 사실 한동훈 대표도 이런 전반적인 호칭 과정을 모를 리 없는 사람이긴 한데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을 어떻게 부르는지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면서도 안 좋은 일이 이렇게 반복되는 건 국민 걱정과 불안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톡 내용에 등장하는 뭐 이게 우리 오빠가 윤 대통령인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말고도 이 내용에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전직 당대표 준석이라고 표현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인데요. 이준석 의원 관련 영상 한번 만나보고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대 앞에서 만난 거 누가 그렇게 짰겠어요? 치맥 첫 공식 행보라고 한 거. 뭐 닭은 좀 안 줍니까? 음식하겠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걸 하게 한 거는 나. 그게 나온 사람이 나예요. 대통령실의 해명을 그냥 한 방에 제가 뒤집어 보자면요. 그래. 제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명쾌하게 해명하고자 했으면은 네. 대통령도 여사도 만난 적 없고 이준석이 소개시켜줬고 그 뒤로 소통한 적 없다라고 했으면은 더 검증하기 깔끔했겠죠. 예. 자, 저는 2022년 10월에 있었던 일, 11월에 있었던 일에 관해 가지고 네. 명태균 사장과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그 윤 대통령 입당 전후라면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던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맥주 회동 이 전후 시점으로도 좀 파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또 한 분의 당사자가 나와 계셔서 김기웅 부대변인님. 네, 예. 사실 윤석열 캠프 때 저 맥주회동 네, 예. 이준석 대표 함께 뭐 동선도 짜고 네, 예. 혹은 저 맥주회동 성사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걸로 저도 개인적으로 네,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우리 오빠는 입당 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고 네. 그만큼 입당 전후로 혹은 후보 시절부터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당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보면 후보로서 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후보 중에 원오브 댐으로 생각했고요. 지금 당시에 이제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좀 불쾌한 게 뭐냐면 정식 후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후보자한테 힘이 쏠리게 돼야 되는데 당대표가 그런 권한에 대해서 좀 본인이 좀 고집하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실 전날 이후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치맥 회동을 한 다음에 백불장 뭐라고 얘기했냐면
10년 대선배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높이 산 거죠. 예.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윤석열 캠프 측에서 윤석열 후보가 곧바로 입당을 한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왔습니다. 예. 저희 입장에서 뭐냐면 11월까지 외연을 넓힌 다음에 그다음에 11월 정도에 당에 입당하는 것으로 저희가 시나리오를 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언론 플레이가 반복되면서 저희가 백부를 하게 되면 기자분들이 언제 입당하느냐, 입당하는 거 아니냐 계속 이게 반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캠프 내에서 우리가 지금 입당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더 나중에 입당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논의가 있었고요. 그때 전반적으로 어떤 회의를 통해서 금요일로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명태균 씨가 날짜를 딱 점제해가지고 그날로 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특히나 저 때 그 이준석 당대표가 제가 1시간 반 전에 현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건대 입구 1번 출구 앞에서 후보와 본인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장면을 연출하고 코너를 돈 다음에 첫 번째 맥주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안주 없이 500을 원샷을 하자.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짰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또 명태균 씨가 했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여러 가지 다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도 아마 저게 우리 오빠라는 표현이 대통령을 언급한 거라고 올린 것 같고 이준석 의원도 내가 아는 오빠는 그 김건희 여사 친오빠가 아니라 아마 윤 대통령 아니냐는 취지의 비판, 과거 비판까지 했는데요. 김근식 교수님. 오늘 대통령실에 뭐라 그랬냐면 여기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고 당시 문자는 입당 전에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다. 근데 이제 김근식 교수께서 오늘 그 오전에 뭐 다른 방송이나 혹은 여기서 대통령실의 이 초동 대처가 꽤 위험하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폭로한 저 문자가 가지는 파급력, 향후의 파급 효과를 생각하면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실에서는 전후 관계, 사실 관계, 실제 당사자의 확인을 통한 전반적인 팩트 체크와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차분하게 대응을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사실관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걸 다 알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오전에 이 명태균 씨가 SNS에 올렸는데 거의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바로 대통령실 입장에 나왔어요. 과거에 이 명태균 씨 처음에 김영선 관련 공천 논란이 있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명태균 씨가 거의 전방위적으로 이러저러한 그 소리를 막 주장을 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지난주엔가 대통령실 대변인실로 처음으로 입장 문야만 나왔던 거죠. 그때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 다 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과의 관계만 입장문으로 정리했는데 그조차도 사실은 그다음에 만남의 횟수 정도만 가지고도 일단 그 대통령실 입장문의 내용이 사실은 탄핵됐거든요. 무력화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것보다 더 폭발력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휘발성이 강한 저 문자가 공개됐는데 1시간도 되지 않아서 바로 입장문이 나왔다. 저는 이게 과연 대통령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대통령이 사람은 과연 있는 것인지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과 대통령실의 이 기본적으로 프로토콜과 매뉴얼은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대통령실은 무정부 상태라 해도 돼요. 어떻게 저런 문구가 1시간도 못 나옵니까? 저게 그러면 오늘 제주에 대통령 행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대통령과 상의를 한 것인지 그럼 김건희 여사와 직접 상의를 한 것인지 저 친오빠라고 했다가 만에 하나 친오빠라고 했다가 저 문자는 오빠가 나오니까 친오빠라고 변명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명태균이 다음에 오빠가 빠진 문자를 내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도대체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 일을 하는지 여기 김기영 부대변인은 정말 일을 잘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무슨 말씀? 일단 말씀하십시오. 정말 저는 대통령실이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실력과 수준이라면 저건 진짜 대통령 보좌하는 게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죠. 뭐 진짜 아니니까 이렇게 해명했을 수도 있고 뭐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다. 당시 문자는 입당 전에 사적으로 하는 대화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대통령실은 여러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얘기를 했지만 명태균 씨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 반년 정도 매일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인수위 면접관 제안을 받았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 여사가 얼마나 청와대 가자고 그때는 용산 갈지 모르고 청와대 가자고 그랬는데 저는 안 갈래요. 내가 한 말 있어. 그거 하면 또 세상이 뒤집어져요. 내가 한 말 있어요.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 보라고 그랬어요.
무슨 인수위에서 일하라고 그러는 말도 안 돼. 선생을 인수위에 가서 일하라고 하겠어요? 아, 면접 좀 봐달라고 그 인사 라인들. 다 면접 보고 선생님 가시는 어디 가라 했겠어요? 그 캠프 때 간혹 저한테 물어봐야 써야 되나 말해서 너무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예. 제가 그 보고 분석해 준 사람이 단 한 명 사고 친 사람이 없어요. 사실 이 카카오톡 내용 캡처본이 촉발된 계기는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김재현 최고위원과의 여러 비판 와중이었습니다. 바깥에 부거논개가 방 안에 애완견이 어떻게 사는지 아냐라고 했는데 명태균 씨는 곧 철창 들어갈 게다. 다음 화면도 볼까요? 실제로 여러 공방들이 있었고 교도소 보내야 된다. 아예 오늘 명태균 씨는 본인 SNS에 딸 사진까지 공개를 했는데 그 이동학 의원님. 네. 김재현 최고위원의 비판도 비판이지만 명태균 씨가 본인은 어느 정도 윤석열 정권을 만드는데 공이 있다고 판단한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걸 무시하고 뭐 조롱하고 조작범 뭐 정치 브로커 이렇게 취급하니까 이런 폭로성 주장들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뭐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을 못 받거나 무시하는 발언들이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허풍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굉장히 참을 수 없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사실 비밀리에 지금 일을 한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도 제대로 알 수 없었거니와 여당 내부에서조차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저렇게 긴밀한 사이라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는 제가 볼 때 지금 약간 벌집을 쑤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명태균 씨의 이 반응이 굉장히 날이 서 있는 부분 그리고 SNS에 자신 딸의 사진까지 올리면서 딸이 울면서 아빠 교도소 가냐고 얘기한 그 부분에 굉장히 분개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저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벌집을 계속해서 쑤시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비치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 잘 모르는 상태에서 더 해봐 어쩌면 막 조롱하고 있는 투인데 지금 앞으로는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죠.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당에서는 명태균 씨를 가리켜서 뭐 정치 브로커네 사기꾼이네 조작범 등등으로 몰아세우고 있지만 사실 홍준표 시장이 지난 대선 경선 때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측에 붙어서 여론 조작을 했다. 그걸 한 걸 다 알고도 눈 감아줬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또 다른 새로운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어떠한 변수가 있더라도 당심은 민심을 이기지 못한다. 당원들 여론이 급격히 돌아선 것은 전두환 발언과 개사과입니다. 그 이후에 발표되고 조사된 것은 그 진영에서는 발표하지 않습니다. 판이 달라졌으니까요. 출마한 사람들은 선거라는 강을 건너야 정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치와 선거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강의 유량, 유속, 깊이를 모르면서 그 강을 건너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정상적인 그 컨설팅을 해줄 참 어렵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저 명태균 씨 주장, 폭로성 주장을 감안해서 들어야 될죠. 다만 김진욱 대변인, 2021년 9월 오후 4시 50분 그러니까 비공표, 알려지지 않은 여론조사를 뭔가 명태균 씨 입김으로 윤 대통령이 유리하게 해줬다. 이런 정황들, 이런 폭로들이 새롭게 나왔다. 이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이제 뉴스토마토가 또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당시 21년 9월 29일이면은 대선 후보 2차 경선이 진행되던 이때인데 예. 지금 명태균 씨가 요구한 건 뭐냐면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 2~3% 정도 높게 책정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표본을 조작하라는 지시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예. 특히 20대의 표본 중에서 젊은 애들 있지 않냐, 응답하는 그 개수를 좀 올려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어떤 특정 이 여론조사를 할 때 특정 세대, 특정 아니면 연령, 특정 뭐 성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작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결과를 왜곡시키는 상황을 가져오게 되고 그 결과 왜곡된 결과를 가지고 예. 윤석열 후보에게 이걸 보여야 되겠다,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 표본을 조작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예. 후보에게 전달하냐. 그러면 이거 가지고 결론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잘못된 걸 가지고 후보를 농락한 것이 되거나 또는 후보가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잘못된 선거 전략을 짜도록 유도하는 셈이 되는데 예. 이게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결과가 비공개였는데 내부적으로 또 그 유통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여론을 새롭게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도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내용들이 오늘 공개가 된 거는 상당히 좀 충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김근식 교수님, 뭐 총선이든 대선이든 치러보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 그 명태균 씨가 처음으로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 내용, 거기에 본인을 김건희 여사가 많이 의지했다는 건 일단 어느 정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네. 공표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들고 가서 뭐 마치 환심도 사고 의지받고 뭐 만약에 이런 보도들이 사실이라면 그런 흐름으로 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완전 사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남 창원 지역을 무대로 해서 정치 컨설팅을 하고 또 인터넷 그 언론사에서 또 보도나 취재도 했고 그리고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해 봤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선거에 관한 기술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당의 유력한 정치인들의 선거 때마다 일정 정도 줄을 타고 소개를 받아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접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출마했던 전당대회도 마찬가지였고 예.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결국 그 정점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경선과 본선에서도 이제 그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짐작이 돼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시겠지만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공식적으로 게재해서 언론에 공표하는 것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갖추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함부로 공표를 못 해요. 그러나 각 후보 캠프마다 저도 뭐 선거 때 해봤습니다. 예. 각 후보 캠프 때마다 자기가 받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또는 기타 여론조사 기관에게 의뢰해서 공표가 아닌 비공표용으로 실제 민심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걸 많이 돌려보거든요. 아마 그런 식의 아마 관습에 의해서 그 명태균 씨 같은 경우 자기가 갖고 있는 여론조사 연구소를 통해 가지고 예. 그런 여론조사의 어떤 기술은 분명히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내용에서 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경선 후보, 홍준표 경선 후보 사이에 이러저러한 것들을 뭐 녹취 파일이 뭐 이번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장난을 좀 쳐서 했다는 것이 홍준표 대표의 좀 요즘에 이제 경선이 끝난 다음에 좀 억울한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실 보수 여권의 인물들이 명태균 씨 한 번씩은 다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정도만 빼면 홍준표 시장, 나경원 의원, 앞서 만나봤던 윤 대통령 부부 포함해서 이준석 의원 등등이요. 그런데 명태균 씨가 지난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이 오세훈 시장 당선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서울시 국감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명태균 씨는 서울시장의 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이 판을 짰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죠? 아유, 허무맹랑한 소리죠. 네. 심지어 대통령 내외를 겁박하는데도 대통령실에서 아무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죄송합니다만 시장님에 대해서 명예훼손적인 많은 발언들이 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명태균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 있으십니까? 네, 고소장은 써놨습니다. 야, 정말 서울시장이 대단하네. 아니 무슨 피감기관장이 죄인입니까? 국정감사하러 오셨으면 피감기관장의 설명을 들으셔야지요. 우리가 서울시장 이야기 들으러 왔죠. 표현이 좀 과하시네요. 잔소리 의원님 표현이 좀 과하시네요. 의원님 표현이 좀 과하시네요. 깐족된다니요? 제가 지금 깐족됐습니까? 피감기관장이 요청드릴 수 있는 내용을 요청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서울시 국감자리에서 저런 말싸움도 하나 있었고요. 김기훈 네. 대변인. 그런데 이제 오세훈 시장은 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뭔가 명태균 씨 말이 완벽한 허위 사실이라면 왜 법적 조치 안 하냐. 네.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조치 안 하는 거냐. 뭐 이런 취지 얘기들을 좀 하는 모양인데 아예 오세훈 시장은 고소장을 써놨다. 오늘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사실 명태균 씨가 중앙 정치의 무대에 있어서 뭔가 예. 이렇게 좀 알려지게 계기가 된 게 이준석 당대표가 전당대회 때 뭐 처음에 좀 선도적으로 튀는 여론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런 여론조사를 가지고서 뭐 윤석열 후보를 만났다 그렇게 본인은 썰을 풀고 있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보궐선거는 4월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만났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처음 보는 사람이 선거 때 도와주겠다. 뭐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내가 좀 유리하게 해줬다 얘기를 한들 그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면서 애걸복걸하면서 눈물을 흘릴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예. 저는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일부는 맞고요. 일부는 틀린데 사람들이 일부 맞는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맞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예.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을 15일 동안 속였다. 모든 정치인, 모든 언론인, 하여튼 다 국민들은 15일 동안 다 속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으로 본다면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명태균 씨의 말을 너무나 쉽게 믿는 거 아닌가, 다 속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뭐 다 속고 있다기에는 오늘 논란의 그 카카오톡 메시지 뭐 다시 한번 화면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카카오톡 캡처 본 자체가 공개됐고 이걸 용산 대통령실도 김건희 여사가 아니다라고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내용 혹은 저 우리 오빠라는 저 사람이 누군지 그게 대통령실 말대로 친오빠이든 아니면 명태균 씨나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윤 대통령이든 저 발언의 논란의 파장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명태균 씨에게 의지했는지는 일단 역력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파장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고요. 김근식 교수님. 네. 아까 부산 금정에서 유세준 한동훈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일단 이런 본인이 어떻게 부르는지는 아는 것 자체에서 부적절하다고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에 안 좋다라고 하면서 하나 더 볼까요?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조치들이 신속히 실현돼야 된다. 저게 어쨌든 김건희 여사 관련된 공적으로 뽑힌 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결자해지하거나 혹은 어떤 조치가 실행되지 않으면 명태균 씨의 이런 폭로성 주장 때문에 여러 큰 위기가 닥칠 거다라는 게 한동훈 대표의 얘기인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충격적인 카톡 문자가 공개된 것들이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던 게 일관되게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공식 활동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도이치모터 사건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전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우리 여권 내에 또 대통령실 내에 리스크를 미리 선제적으로 해결하자는 충정에서는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다음 주에 독대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독대에서 분명히 그런 요구를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께 요구를 할 텐데 예.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만큼은 정말 민심을 받아들이고 한동훈 대표의 건의를 받아서 확실하게 결자 해지할 수 있는 특단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굉장히 상황이 위급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정점에서 지금 이 문자가 공개된 것이 이게 그냥 놔둬서는 오늘 대통령실에 나온 저런 그야말로 정광석화처럼 나왔지만 아무 내용 없는 저런 식의 입장문이 계속 나오면서 대통령실의 입장 내용이 오히려 대통령실의 이후의 반응에 의해서 계속 무력화되는 이런 식의 패턴을 보인다고 한다면 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리스크를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에서는 정말 다 살펴보고 있는 그대로 확인해보고 예.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있는 것인지를 다 확인해 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완벽한 처리의 문제를 다음 주 독대 이후에 대통령께서도 결단을 해주시고 용산에서도 결단하고 특히 김건희 여사 당사자께서도 당을 살리기 위해서 여권을 살리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명태균 씨의 폭로성 주장 중에 가장 정점을 찍은 아마 논란의 카카오톡 내용이 될 텐데 오늘 대통령실의 반응 저 말하는 우리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친오빠를 가리키는 거다. 이 부분 얘기까지 하나하나 양쪽의 입장까지 맛봤습니다.